나침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찾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나침반, 그죠? 이렇게 놔두고 그 빨간 것이 북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맞춰놓고 지금 현재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 저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지금 나침반을 바꿔요. 그런데 이 나침반이 저기 남극에서 북극까지 쭉 갔을 때, 나침반을 찾아서 북쪽을 향해서 갔을 때 실제로 어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북으로 떨어지지 않고 11.5도 그 거리로 떨어집니다. 약 1000k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찾아갔을 때, 나침반대로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러나 남극 끝에서 북극 끝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북이 바로 이와 같이, 여기가 정북이라고 할 때, 여기 지리산의 북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침반에 의해서 간 북극을 자북극이라고 합니다. 이 갭이 이 사이의 11.5도 차이다. 11.5도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1000km 정도의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북쪽을 찾는데 이걸 가지고 찾아가야 기껏해야 500km, 600km 가겠죠. 그런데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침반을 다른 비행기나 여러 로켓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실제로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걸 사용하지 않고 자이로프 그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나침반. 그걸 사용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기준으로 해서 북극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남극에서는 11.5도인데 우리 서울에서 갔을 때는 10도 정도, 10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염려 마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북과 진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침반의 유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삼국시대가 우리 한반도에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한민족평화대학원에서는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은 아십니다. 중국이 있는 땅까지 우리 삼국이 있었다는 거죠. 즉 신라가 중국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철광이 있는 그런 구장이 있어요. 그 자선 물질이 있는 자철광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그 자철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로 만든 게 요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처럼 생겼습니까? 여기 그 가운데 왜? 뭐처럼 생겼나요? 아니, 요 손잡이가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손잡이가 여기까지 있어요. 주걱처럼. 어떻게 보면 숟가락처럼. 어떻게 보면 북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북두칠성 하면은 뭔 모양이라고 그랬죠? 북자 모양. 그죠? 바로 그걸 번떠서 만든 거예요. 저 자선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라 시대에 만든 나침반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최초로 이름을 지은 게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신라에서 만든 것인가 신라 침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보세요. 신라 침반.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 이름이 신라 침반이에요. 오늘은 무슨 무엇이에요? 나침반. 그렇죠. 뭐만 없어졌어? 신자만 없어서 나침판으로 오늘날은 이름을 지었다. 그때 유래되어 가지고
실나침반을 오늘날 와서는 신자만 빼고 그래서 나침반으로 1인분 치기를 하고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침반을 실제로 없을 때, 나침반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어느 쪽을 찾는다고요? 북쪽을 먼저 찾으면 나머지는 전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알고 가야 할 것 중에서 무엇이냐? 나침반이 없을 경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북쪽을. 첫 번째 알려드릴 게 이 시계, 이 손목 시계 가지고 북쪽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손목 시계도 별로 안 찾아요. 전부 핸드폰 다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손목 시계가 개중에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손목 시계 가지고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손목 시계가 현재 몇 시 몇 분이죠? 10시 10분. 그러면 이 시간을 어디다 맞춘 거야? 시침을 이 태양에다 맞춘다. 시침을 태양과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맞춘다는 거야. 시계를요, 태양 쪽을 향해서 시침이 일직선 되도록 그쪽을 향한다. 그 다음에 그것만 딱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작은 큰 바늘, 긴 바늘은 상관하지 말고 12, 무조건 12가 써진 곳, 그 사이가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게 무슨 쪽이다? 북쪽. 그럼 반대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북쪽을 찾는다고 나침반이 없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숫자가 써져 있는 그런 손목시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제일 먼저 옛날부터 이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침, 그러니까 단침으로 되어 있는 시침하고 태양하고 일직선이 되게 시계를 맞춘다. 그 다음에 맞출 때 예, 저기는 10시다라고 맞췄는데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요, 현재 9시다. 네. 그러면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시계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태양에다 맞춘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12시하고 중간이 그렇죠. 무조건 여하튼 지금 현재 몇 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시다. 8시면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돌려야겠죠. 네. 돌려서 태양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맞춘다고. 맞춰놓고 3시 같으면 3시 같으면 여기 3시 같으면은 여가 태양이 여가 있도록 이렇게 돌리면 될 거다. 돌려서 하여튼 12와 그 사이가 북쪽이다. 반대는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손목시계를 돌려서 사람이 돌려가죠. 그렇게 해서 맞추라. 요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런 얘기. 그런데 만약에 정각 6시면 정각 6시면 자구반에 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태양이 여가 있다. 그럼 12는 여가 있는데 어디로 그 북쪽을 향할 것인가? 북쪽일까? 어느 쪽이 남쪽이고 북쪽일까? 9시. 그렇죠. 일직선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쪽이냐 이쪽이냐고 말, 어느 쪽이 남쪽이냐고 말. 그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남쪽. 오른쪽이 남쪽. 왜? 태양은 반드시 서서 어디로? 서쪽을 거쳐서 남쪽을 거쳐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이 남쪽. 그 특이한 하나예요. 6시.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침반 없이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 그림자 이용 방법. 그림자 이용 방법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1m의 막대, 1m 정도 막대를 세워놓고
그림자를 이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림자가 비치고, 그러면 그림자 끝 부분에다가 딱 표시를 해. 그런 다음 1시간 정도 흐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넓은 곳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경과했을 때. 그러면 태양이 여가 있던 게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의 그림자는 여기 가서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는 바로 이곳이 무엇이다? 서쪽이다. 그 다음 여기는 동쪽이다. 이렇게 방향을 막대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점호에만 할 수 있는 방법. 점호. 낮 12시에만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낮 12시에 태양을 등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이다. 그러면 등지고 양팔을 벌린다. 양팔을 어깨 높이 벌리고 그림자를 본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는 머리 방향이 북쪽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림자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느 이 그림자가 이 머리 방향 있죠? 머리 방향 쪽이 북쪽이고, 그럼 그 반대쪽이 남쪽이다. 그죠? 그 남쪽이 등쪽이 되죠. 등이. 그 다음에 오른팔이 있는 쪽이 동쪽이고 왼팔이 있는 곳이 서쪽. 이것은 다른 데는 안 되고 반드시 12시 점호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밤에 태양이 없을 때 어떻게 찾아가느냐,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무엇부터 찾으라고요? 북두칠성, 북극성을 찾으라니. 이게 가장 많이 알려졌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고. 북극성을 찾아, 바로 북극성이 북쪽이니까. 그걸 못 찾으면 무엇을 찾으라? 북두칠성. 7개 되는 북두칠성. 북자 모양. 또 밝아요, 북극성이. 그래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찾아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가면 바로 북쪽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달을 보고 찾는 방법. 밤에 달이 떴을 때 찾는 방법입니다. 초승달은 새벽 6시쯤이 동쪽이고 저녁 6시쯤이 서쪽이라는 거. 이건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보름달일 경우에는 저녁 6시가 동쪽, 새벽 6시가 서쪽, 상현달일 경우에는 밤 9시가 서쪽, 하현달일 경우에는 새벽 3시가 남쪽, 밤 9시가 동쪽.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나이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이테. 실제로 거목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잘라진 게 있으면 그 나이테를 보고 어느 쪽이 남쪽이다, 어느 쪽이 북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테 보면은 좁은 간격이 있고 조금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간격이 있고 좁은 간격이 있습니다. 좁아진 간격이 북쪽이고 넓어진 간격이 남쪽이다. 왜 그러냐? 북쪽은 해가 잘 받지를 못하죠. 그늘지죠. 그늘져서 북쪽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잘 크지를 못하고 남쪽이 더 발달되죠. 그러니까 이 나이테의 간격이 더 넓어진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 넓어진 쪽이 남쪽이고 좁혀진 간격이 있는 쪽이 북쪽이다. 그러나 나무를 뿌리채 캐내가지고 아무렇게나 놔둔 상태에서는 그건 안 맞잖아. 뿌리채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글꽁 이거는 파가지고 반대로 놔보면 뭐 방향이 바꿔졌대.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는 상태에서 뽑은 상태. 그 잘라봤을 때 그렇게 그 상황에서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앉아,
오른쪽이고 안 자랐을 때 모르잖아요. 예,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예. 가지가 무성하게 뻗은 쪽에 남쪽에 그렇죠. 그쪽 왜냐? 얼마 안 자라. 예, 예. 가끔 산에 가다 보면은요,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가다 보면은, 산에 가서 보면은 나무 잎이 무성하게 자란 쪽이 있어요. 잘 안 자란 쪽이 있고, 가지가 예. 가지도 그렇고. 사과 같은 그러면 그걸 보고 나는 백지 나오는 남쪽이냐 북쪽이냐. 왜? 햇빛을 잘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잘 자랐기 때문에. 우리 본 교회 성지가 지금 성지 있잖아요. 보문산 성지. 거기를 가서 보면은요, 가지가 오른쪽으로 많이 있고 왼쪽으로는 몇 가지가 다 있어요. 있으면서 다른 쪽 나무 가지 쪽으로 향했어.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이부나무다. 여기는 천사장 나무다. 천사장 나무가 이부를 꼬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지가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천사장 나무, 이것은 이부나무라고 내가 거기 가서 이름을 지어놓기도 하고, 거기 가서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쪽 나무들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전부 오른쪽 가서 딱 보면 오른쪽으로 전부 향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금 회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 나이테 같은 것은 실제로 잘라야지만 그것은 그 잎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늘진 곳에 이끼가 끼잖아요. 나무 이끼가 끼는데 그 이끼가 많은 쪽이 북쪽이다. 왜? 어두운 쪽, 습지대 그런 쪽이 이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북쪽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가을,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남쪽, 북쪽을 얼른 찾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을 경우에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요즘 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남북 찾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겠지만 사람이라면 몰라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을 해서 찾아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해답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치매 오지 말라고 지금 강의하시는 거예요. 생각, 그 생활하고는 관계없는데 치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하나, 두 번째 과학 이야기로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